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2일 오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는데, 여기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씨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은 현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조선닷컴 뉴스에는 사진이 하나 올라 있습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런 사진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적극 선언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편다면서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5억 달러의 금품, 그 중에서 현금이 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을 제공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서인 6.15 선언을 발표를 했고,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지원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노선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공천이 이번 여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간 큰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 크다는 거죠. 간이 크다는 것은 뭐냐? 여론 무시, 언론 무시, 사실 무시, 헌법 무시,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후폭풍이 불지 모르죠. 지금 김홍걸 씨에 대해서 월간조선이 끈질기게 추적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 의혹 사건입니다. 아주 유력한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김대중 씨가 미국에 서부, 동부에 합쳐서 1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있는 약 6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은 김홍걸 씨가 관리자고, 저 뉴욕에 있는 비자금 7억 달러는 김홍업 씨가 관리한다 하는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조사에 착수했던 사람들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종업 차장 그리고 김성연 국장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국정원 법을 위반했다.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다 하는 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그렇게 조사에 착수할 정도의 첩보는, 그러면 이게 풍문이냐 진실이냐? 풍문이라고 발표가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특히 월간조선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간조선은 김홍걸 씨가 보여준 1억 달러 수표는 실체가 있다. US뱅크가 2000년 9월, 12월 21일에 발행한 1억 달러 수표입니다. 1억 달러 수표를 김홍걸 씨가 보여주면서 사불 논의를 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국정원이 이 수표 사본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사실이라면은 13억 달러 중에 일부라고 봐야죠. 1억 달러. 1억 달러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1억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을 더 추적해서 보면은 13억 달러의 전모가 밝혀진다. 그런데 재판은 희한하게도 이 정보의 실체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추적하는 데 들어간 국정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느냐, 편법으로 집행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벌어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 부분은 지금 휴화산처럼 잠자고 있어요. 이게 언제 대폭발할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즉 1억 달러도 김홍걸 씨의 수표 이미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한 10억 달러를 넘는 비자금의 일부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국정원 간부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 사실은 은폐를 했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국 이후 최대의 사건입니다. 최대의 사건이 지금 덮여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민주당은 뭘 믿고 하는지 공천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천 사유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김대중 대통령 재직 중에 2002년 5월이었습니다. 이른바 최규성 게이트 관련 인물로 구속된 사람이 바로 김홍걸 씨였습니다. 체육사업자 선정, 로비 등의 명목으로 36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가지고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고등법원 형사 2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천만 원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과자입니다. 그것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아주 절대 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전과자예요. 그러나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광복절 경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부패 사건이, 권력형 부패죠. 권력형 부패 사건에 관련되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김대중 비자금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더구나 왜 1억 달러에 대해서 국정원이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그 1억 달러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투자가 되고, 그 사업에서 이익금이 나면은 평양에 있는 평양과기대학에 송금이 되는 식으로 구조가 짜였으므로 이것은 대북 관련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김홍걸 씨는 현재도 이 공직자입니다. 이거 사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라는 자리로서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북한을 도와서, 핵무장하는 북한을 도와서 북한이 핵무장하도록 도와주었고, 6.15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동조했고, 그 아들도 똑같은 노선을 걷는 데다가 비자금 문제에 걸려 있다 이겁니다. 비자금 의혹에 걸려 있다. 그런데도 공천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언론에 대해서 당신들이 김대중 이름 앞에서 뭐 진실을 규명할 용기가 있겠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 검찰 법원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다. 라는 일종의 업신여김, 경멸감을 깐 공천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공천이 가장 큰 공천이라는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권력보다는 진실이 더 오래 갑니다. 문재인 권력은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진실의 힘은 의외로 큽니다. 특히 특종의 힘은 굉장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바로 월간조선에서 시작된 특종에 의해서 터진 것 아닙니까? 제2의 대북 송금 사건, 아니 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공천은 결정적 실수였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 하는 뒤늦은 후회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라고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